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오늘 홍순목 대표님, 최윤현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가적 이슈나 지역 이슈나 여러 가지 블랙홀 얘기를 해봤었는데 코로나19 같은 블랙홀이 있었나 생각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총선까지 그냥 다 빨아들였잖아요. 근데 총선은 그나마 조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은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지금 유권자분들도 모르고 계신 충북 도의원 재보궐선거 이번에 같이 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시민들도 답답하지만 후보들은 더 답답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후보들 지금 이제 요번에 국회의원 총선과 같이 치러지는 데가 청주 10선거구, 영동 1선거구, 보은선거구. 그렇죠. 이게 세 군데잖아요. 역대 최고라고 하던데 그렇죠? 최고? 이렇게 많이 치러지는 게 재보궐 선거가 근데 많이 이제 치러지는 게. 얼마나 도의원 그 재보궐 선거는 제가 알기로는 2011년 예. 제천 그 2선거구였나요? 그때 한번 치러지고 아마 그 우리 충북에서 세 곳이 동시에 아마 재보궐 치러지는 것은 상당히 아주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이게 코로나 전국에 묻히고 총선에 묻히고 그래서 유권자분들도 후보자가 누군지 모르는 그렇죠. 사실 도의원 재보궐 선거는 작은 선거가 아니거든요. 예. 리얼토크 한판에서 오늘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청주 제10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의원 재보궐선거 청주 제10선거구 여기는 우암, 내덕, 율량, 사천 지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동현 후보,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유자 후보, 정의당에서는 이인선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세 분의 후보가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임동현 이분은 시민사회단체 지역서 오랜 시간 연탄 봉사활동 겁나게 그렇죠. 저도 같이 그걸 쪽으로 기억나는데. 유명하셨죠. 봉사활동을 오래 하신 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제도권 정치에 하리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조금 이제 본인의 제도권 정치 진출로 그동안의 봉사활동의 의미가 좀 퇴색하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셨군요.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예전에는 자기가 실업자가 되는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어려운 분들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홍 대표님은 어떤? 저도 뭐 임동현 대표는 뭐 잘 알고 있죠. 그 연탄 그 배달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 전 청주시 내덕 그 노인 그 복지관장도 역임을 했고 그 자원봉사 민간 영역에서 아주 그 복지 전문가로 많이 활동을 하신 분이죠. 그런데 최 변호사 말씀처럼 정치권에 이렇게 발을 들여놓을지는 참 예상하지 못하셨죠. 예, 예상을 못했네요. 미래통합당의 이유자 후보도 잠깐 좀 언급을 해볼까요? 2014년 그 육회 지방선거였죠. 그때 그 새누리당 그 비례대표로 그 청주시 의회에 입성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아마 지방선거에 한번 출마를 지난 7회 때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하시고 그런 전력이 그래서 있으시군요. 뭐 초중고 그 무슨 학교 운영위원장도 하고 학부모회장도 학부모회장도 하고 통장 반장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 바쁘게 아주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 같습니다. 예. 정의당의 또 이인선 후보 나오셨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후보. 이름을 조금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 정의당의 이인선 후보는 뭐 18대 총선 2008년이죠. 그때 총선에 흥덕갑 그 후보로 진보정당으로 출마를 하신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 7회 그 지방선거에서도 청주시 라선거구 그 서원구에 포함되어 있는 라선거구에 시의원 후보로 또 출마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인선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정세영 전 도당위원장과 더불어서 지역의 진보 정치에 완전히 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그 정도. 근데 이제 지역구를 좀 옮겨서 이번에 출마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10선거구 청주 제10선거구는 지금 세 분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 또 전과가 또 다 공교롭게도 후보자 세 분 모두 다 전과가 있어요. 전부 다. 예,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세 분 모두 다 전과가 있는데
민주당의 임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20몇 년 전에 20몇 년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 위반. 이때만 해도 도로교통법이 위반이라는 것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고 미조치 이런 걸 다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이제 음주운전 구별하잖아요. 도로교통법 위반 가로하고선 음주운전, 예. 무면허운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20여 년 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낸 전력이 있고 야. 통합당의 이유자 후보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음주운전 전력과 2017년도 그 본인한테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고 기자한테 돈을 준 걸로 야. 배임 증죄로다가 처벌받은 전력이죠. 정의당의 이인선 후보 같은 경우는 집시법 위반을 하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 개인적으로 아마 운동권 그런 거 있잖아요. 투사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 치상 이게 뭐예요? 공무원들을 방해해서 공무원이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아, 집회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한테는 그걸 좀 여쭙고 싶었었어요. 이게 좀 많은 분들께서 원인자 제공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네. 10선거구 같은 경우는 임기중 전 도의원이 낙마를 해서 벌어지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께서는 아니 해당 저 제공을 했으니까 나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민생당도 그런 얘기했고 네, 민생당도 시민단체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그 뭐 어떻게 생각하나 마나 뭐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 전략적인 접근인 것 같고 그러세요? 그 선거에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건 합당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귀척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합당한 얘기지만 주장했잖아요. 선거법상 강제 조항이 또 아니고 그 본인들의 정당의 책임 윤리상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은 뭐 그렇게 하진 않겠죠. 민생당에서 그 이제 그 후보를 공천해서 지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부끄럽고 참담하다. 예, 도의원 보궐선거 절차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를 생각해 본다면 민주당과 통합당, 도민에게 사과하고 후보를 내선 안 된다. 그러면은 민생당이 거기에 좀 후보를 내줬어야 되는데 앞부분까지 좋았는데 이 지역구 같은 경우는 황영호 전 시의장 예. 요번에 청원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떨어진 컷오프된 황영호 후보가 거론이 계속 거론이 됐었죠. 됐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기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배임 증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비위 혐의로 무혐의 받았지만 여러 예. 비위 혐의로 경찰 내사나 수사를 받은 적도 있고 아. 또 어떤 시민단체에서 가장 불성실한 의원으로 오. 퇴진 시위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아, 여러 여기 문제가 후보님께서 찾아오시면 어떡하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후보 교체로 얘기했고 또 실제로 추가 공모를 받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황영호 전 시의장이 그렇죠. 거론이 됐다. 거기 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본인이 이제 나중에 안 한다라고 그러셨죠.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지방 그 도의원이고 시군 의원이고 간에는 그 우리가 뭐 재보궐 선거든 지방 선거든 총선에 같이 껴서 재보궐 선거를 치르든 간에 그 어떤 본인의 인물 위주보다는 특히 도시 지역 성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견인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총선 예. 후보가 견인해주고 하는. 예. 그래서 끌려오는 뭐 그런 인물보다는 아마 이제 어떤 소속 정당이라든지 뭐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이 끌려가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서도 조금 고민은 그 했어도 막 저는 인물보다는 뭐 그런 측면에서 좀 같이 뭐 그 공천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저는 예. 뭐 황영호 시의장 같은 경우는 이미 시의장까지 할 정도로 물론 뭐 도의회랑 시의회랑 다르긴 하지만 지방의원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 미련은 없고 차기 시장 선거 이전에 출마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아마 관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명분이 좋죠. 그 예. 본인이 시의장까지 했는데 또 거기서 또 공천에 어쨌든 그 떨어졌는데 그걸 그 대체용으로 이 그 도의회로 또 간다. 그 모양새도 좀 좋지 예전에 않고 한판에서 최 변호사님이 여쭤봤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잘 안 되면 도의원 생각은 어떠시냐.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울그락불그락 하셨어요. 결과도 안 나오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런데 본인은 도의원으로 안 가시겠다고 그때도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이제 불출마하시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청주의 10선거구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영동 선거구로 한번 찾아가 보죠. 영동 1선거구입니다. 영동 1선거구 도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지역은 영동 양간입니다. 양강면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철구 후보, 미래통합당에서는 김국기 후보, 정의당에서는 박보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철구 후보 뭐 하시는 분인가요? 모르는 시청자분들이 계셔서. 여철구 후보는 그 전 군의회 의장이었죠. 전 군의회의 의장, 예. 정치인이고. 그리고 원래는 예. 저기 이제 영동 군수를 꿈꾸다가 아하. 그 보수 정당에 계시다가 이제 그 박세복 군수 출마 당시에 그 공천이 힘들게 되니까 탈당을 하신 거죠 그때. 그렇군요. 이제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국기 후보는요? 김국기 후보는 아무래도 이제 몇 차례 도전을 했었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철구 후보하고 같이 14년도에 네, 그때 한번 또 했었고 정당인, 정치인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언론 지역 언론사에도 또 잠시 몸담고 아하, 있었고 그렇게요? 네. 어떻게 그거 다 하세요? 언론사에 오래 30년 계셨잖아요, 오래 30년. 계시니까는 저는 아니에요. 자료 찾아봐도 모르는 자료라서. 아니 인터넷에 다 나와요. 그건 뭐 정의당의 박보희 후보는 농업에 네, 농업을 종사하신다는 걸로 지금 되어 있던데. 그렇죠. 그 박보희 후보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이 알려지지 않았고 예. 네, 일단 그 농사를 짓고 계신 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연세는 지금 49. 김국기 후보도 49이죠. 그 여철구 후보가 63인가 제일 많으시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깨알 같은 지역 주민들의 정보 감사합니다. 여기 저 여철구 후보하고 김국기 후보는 예전에 저희가 한판에서도 설명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바꿔서 나온 건 예전에. 그렇죠. 예전에 예. 그 저 당을 였던 당.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6회 지방선거면은 전전번 지방선거 그렇게 됩니까? 2014년. 그렇죠. 예, 그때 그때는 이제 그 기초의원 선거는 그 어떤 그 복수 당천 그 이제 그 당선자를 냈던 적이 아니겠습니까? 중선거구처럼. 예.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 2명씩. 네, 그래서 그때 9명이 이제 그 출마를 했어요. 그때 그때면 그 당 바꿔서 나왔을 때는 이번에 도의원이 그때 기초의원. 영동군 가선거구 때 당시 9명이 출마를 했는데 여철구 당시 이제 그 보수 정당이었죠. 새누리당으로 1위를 했어요. 그때는 그때. 2014년도에는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시절이구나. 김국기 후보가 당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나왔는데 민주당. 5위를 했습니다. 당시에 9명 중에 5위. 여철구 새누리당 후보는 그 1위로 당선이 됐고, 네, 또 2위는 또 새정치 당시의 민주연합 윤석진 후보가 2위를 해서 나란히 보수진보 정당 나란히 1, 2로 그 가선거구에 당선이 된 바가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그 도의원으로 이제 급을 올려서 서로 당을 바꿔서 보수하고 이제 진보 정당을 서로 바꿔서 출마를 한다 그런 뭐 재밌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2014년 당시 선거 때 1위와 5위 네. 이 기록 후보가 군의원 선거 때. 군의원 선거에서 이번에는 이제 도의원으로 이제 바꿔서 당을 바꿔가지고 체급을 체급을 높여서 올려서 출마하는. 이거 관전 포인트네요. 정의당 박보희 후보 같은 경우는 좀 눈길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영동이 이 괴산하고 단양 지역과 더불어 우리 충북 도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잖아요. 영동이요? 여기에 정의당 후보로서 출마했다는 것도 눈길이 가고 예. 또 하나 이번에 출마했던 9명 도의원 후보 중에서 재산이 가장 적네요. 이 부분도 눈길이 갑니다. 그렇습니까? 재산보다 부채가 많죠. 그래서 부채를 내면 마이너스가 될 상황인데. 영동 1선거구가 지금 그 1회 지방선거부터 예. 7회 지난번 선거까지 그 진보 정당이 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2회 지방선거 때 무소속 후보가 한 번 당선이 된 적이 있고 나머지는 뭐 새누리당 그리고 또 뭐 그 자유한국당 뭐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보 성향이 굉장히 두드러졌던. 영동은 지금 선거구가 사실 도의원 선거는 1선거구, 2선거구 나눠지는 건데 네. 이번에 선거는 1선거구만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만 당선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자유선진당도 저 당선자를 못 냈던데 거기는 이게 이용희 의원이 전에 그 선진당도 하고 그다음에 그 DJ 정당이죠. 거기도 하고 다 했는데 그 이용희 의원이 터줏대감으로 있는 쪽에서도 그 진보 후보가 당선자를 못 냈던 데가 영동 1선거구예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국으로 압도적으로 표를 많이 받았지만은 우리 충북도에서도 그랬지만 영동군 같은 경우는 홍준표 그 전 대표가 1위를 했죠.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보수적인 지역인데 정의당의 박보희 후보가 또 여성 예. 후보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과연 그러니까요. 보수적인 지역에서 얼마나 표를 얻을지도 정말 관심이 되는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정의당이 과연 영동 1선거구에서 어느 정도 깃발을 꽂을 수는 없더라도 가능성을 보여주냐. 그게 참 관심사가 된 거고. 다만 이제 최근 한 두 차례 지방선거에서는 그 진보 정당하고 그 보수 정당하고의 그 표 차이를 좀 줄였어요. 아, 의미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좀 줄여나가고 있다 하는 게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그 총선 곽상원 그 총선 후보인가요? 후보. 예. 그분이 영동 대표로 나오니까 그 바람을 좀 그럴 수도 어떻게 있겠네요. 같이 좀 그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어떻게 모르겠다. 바라봐야지. 영동에서는.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영동 선거구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보은 선거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은 선거구는 보은 전체가 이번에 이제 선거 그렇죠. 예. 여기 한 선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황경선 후보, 미래통합당의 박재완 후보, 무소속의 박경숙 후보 이렇게 역시 세 분이 나와서 여기도 3대1 이렇게 경기에. 근데 시골 지역인데도 여성 후보자가 2명이나 되시네요, 여기.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청주시 보은 영동이 9분이죠. 9분 중에 5분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총선 후보들보다는 과반수 상당히 그 여성 할당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서간다. 우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귀에 익은 분도 계셔서 더불어민주당의 황경선 후보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 홍 대표님이 잘하실 것 같은데. 홍 대표님께서 저는 뭐 이분이 또 오랜 그 민주당 의원 생활을 오래 하셨고 예. 그 사업은 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뭐 정확히 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지난 그 5회 지방선거 때 도의원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3위를 했던 그 경력이 있고 그러셨군요. 그 이번 공천이죠. 물론 뭐 이제 단수 공천이 됐지만은 이제 기존 예비 후보하고의 어떤 그런 그 경선 좀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의 오랜 어떤 기여도 그런 부분이 아마 뭐 여성 후보라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 당에 대한 오랜 기여도 때문에 이번에 그 공천 단수 공천이 되지 않았나. 예. 네. 어, 이름이 좋죠. 황경선. 미래통합당의 박재완 후보는 요양원 뭐 이사장 지금 직함이 이렇게 돼 있으시던데. 이분은 보은에서 저 보은 문화원장 오래 하신 분이죠. 보은 문화원장. 네, 문화원장 오래 하신 분이고 재산도 뭐 제일 이번에 많이 요번에 있는 것 같네요. 도의원 후보 중에서 제일 많으시고. 예. 정과도 많으시고. 전과도 글쎄요, 박재환 후보는 많은 부분에서 1등을 하셨대요. 도의원 후보 중에서 최대 자산가로 1등 하셨고, 정가 내권, 이게 행정법규 위반, 강제집행 면탈, 업무상 횡령 다양하시네요. 예. 세금 체납도 경력이 제일 많네요. 5년간 3,500여만 원. 다양한 부분에서 1등 알겠습니다. 하셨네요. 무소속의 박경숙 후보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경숙 후보는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 그 여성 후보 맞대결을 벌인 지역입니다. 그 보은선거구가 예, 그 중도 하차했던 그 더불어민주당 하유정 예. 후보가 당시에 1,905표를 얻었어요. 예. 그런데 박경숙 후보가 당시에 자유한국당으로 나와서 1,737표니까는 이게 한 170표 차이 나나요? 와. 근데 왜 이번에 무소속으로? 와.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우리 그 박재환 후보한테 이제 그 밀렸구나. 공천권을 넘겨준 거죠. 넘겨준 게 아니라 못 받으신.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그래서 그 무소속으로 다시 한번 너무나 아깝죠. 사실 160표 차이. 그때 그 전력이 있으니까 무소속으로. 경쟁력은 상당히 있겠네요. 근데 이제 해보겠노라. 당시에는 그 진보 보수 양당 체제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삼자부도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더군다나 무소속이고 당시에는 그 자유한국당이었으면 당시에 그 집권당이었고 했으니까는 그런 프리미엄이 과연 이번에 본인의 그 무소속 출마가 그 당시에 7회 지방선거 때에 자신을 지지했던 그 주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황경선 후보는 저쪽 뒤에서 웃고 계시고 두 분은 편을 나눠 먹어야지. 보은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선거구예요. 지방의 그렇죠. 전체가. 도의원 선거에도 하나의 선거구라서 예. 도의원조차도 군수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군수 진출을 위한 사실은 그 지방 도의원이 군수 진출을 위한 교두보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
그 정상혁 현 보훈군수가 3선 제한에 이제 걸려요. 마지막에 다음에 걸리죠.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오. 이번 도의원 선거가 상당히 사실은 중요할 수도 있죠. 발판이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아, 보는 하여튼 이번에 도의원 선거가 모든 주민들이 선거인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런 굉장히 상황이군요. 아마 그 이거는 그 여느 지역 그 도의원 재보궐 선거보다도 지금 전국적으로 한 58곳인가 그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재보궐 선거가 한 58곳인데 그 중에서도 아마 그 보훈 같은 경우 재선거는 아마 포스트 그 보훈군수를 가늠해보는 그런 선거. 더군다나 이제 그 거기에 이번 총선의 어떤 그 후보가 누가 되냐 따라서 사실 네.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받을 것인가.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관전 포인트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잠깐 언급을 했었었는데 재보선을 치르게 된 부분들에 대한 원인 제공 이 부분들을 좀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또 후보들이 잘 주민들이 모른다 이런 깜깜이 선거 부분도 있어서 이번 충북 재보궐선거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 이 부분도 한번 묶어서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아까 원인 제공했던 부분들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좀 언급을 했으니까 깜깜이 선거 부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에 묻히고 총선에 묻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이 잘 모르는 또 이런 상황도 있어서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큽니다. 후보자들이나 그 소속 정당에서는 제발 도의원 선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고 시민단체 같은 데서도 뭐 아니면 정당에서도 도의원 후보들도 후보자 토론회를 좀 갖도록 해달라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이냐 토론회 제의라는 것이 현실적인가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토론회를 하더라도 후보가 응하겠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토론회도 안 한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또 있군요. 아니 저희 리얼 토크 이 한판에서 사실 이제 다음 주가 선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총선을 앞두고 그 전주에 그 어떤 지역의 그 지방 도의원 의원 그 재보궐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했다는 거는 뭐 자자참 비슷하지만은 이런 아마 그 언론사에서 이런 자리 해주는 거는 거의 전례가 없죠. 근데 오늘 저희가 언급한 몇몇 후보 중에서는 하지 마라. 그만 얘기해. 아까 홍 대표님은 이제 도의원 선거 같은 경우 총선 바람, 정당 바람을 많이 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지만 다만 이제 도의원, 지방의원회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활 정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바람보다도 우리 공보책자 오잖아요. 공보책자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고 또 주위에 평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중시해서 해당 지역의 유권자분들은 그런 부분도 좀 중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깜깜이 선거가 지금 우리 그 총선 후보들도 시민들도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이번에 그 도의원 재보궐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도 굉장히 지금 힘들죠.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깜깜이 선거가 또 유리하다고 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모르고 하는 게 낫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 입장으로 봐서는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는 그 공보라든지 그 인쇄물들 집으로 배달되는 인쇄물들 좀 꼼꼼히 보고서 우리 그 도의원 후보들이 또 어떤 분들인가. 청주 10선거구 같은 경우는 대표님 해당 지역 유권자시잖아요. 해당 지역 유권자인데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후보가 나오는 줄 알았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구도상으로 보면 이번에 역대 최대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열리고 있고 또 9명 후보 중에 최초로다가 과반수 이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 얘기도 해요. 돈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하고 공동으로 치러지는 비용 빼고도 충북에서 자체적으로 혈세로 들어가야 될 돈이 7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7억이나 더 안 써도 안 써도 되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귀책 정당이나 귀책 정치인에 때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출마액이 귀책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마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일단 국민들로서는 너무 다 화가 나는 일이죠. 이거 선거 비용 요번에 도의원 세 군데 재보궐 선거를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청주 10선거구에 1억 5천, 영동의 경우 1억, 보은의 경우 4억 5천만 원 정도가 선거 비용으로 추가 소요되게 생겼죠. 보은이 4억 5, 거기 선거구가 전체 구민이 선거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 보도 자료가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직접 해봤어요. 보은군 선관위에 직접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 전체 선거구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너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크다. 그래서 비용이 일단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출마 예정자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아까도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이게 보은군수로 가는 교두부가 될 수 있어서 그런지 하마평상으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많이 계상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계상만 해놓은 거지 실제 지출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죠. 지금 이제 예정된 그 7억 원이 다 쓰여지는 돈이 아니라 쓰일 예정인 금액이기 그렇죠. 때문에 실제 선거가 끝나면 그렇죠. 이거보다 줄어들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여하튼 안 써도 될 돈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분들은 곱지 않은 시선이 아니 그런데 있는 해마다 거고요. 우리 그 지방의원 재보궐 선거가 해마다 있잖아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먼저 그 선거법에 그 임기 거의 임박해서 만약 그 결혼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는 뭐 다시 선거를 안 한다 뭐 이런 규정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어느 시점 뭐 절반 넘지 않은 시점에서는 뭐 이런 지방의원 재보궐 실시의 의미가 좀 있을지 몰라도 그 뭐 한 1년 남겨놓고 뭐 이런 식의 뭐 재보궐 선거를 뭐 총선과 같은 그 의미로 해석해서 실시해야 되는가? 과연 이번에 치러지는 충청북도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해당 유권자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결과를 4월 15일 선거가 끝나면 밝혀지게 될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충북 도의원 재보궐선거 관련돼서 그 어떤 언론도 세심하게 다루지 않았던 이 부분을 라이벌의 불꽃 토크, 리얼 토크 한판에서 이렇게 오늘 꼼꼼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끝내기 한판으로 오늘 시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걸 충북도의 비례적 정의로 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비례대표 문제, 비례위성정당, 비례연합정당 문제로 중앙이 시끄럽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 소수자나 소수정당도 대표될 수 있는 비례대표 원칙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또 하나거든요. 네. 우리 지방의회도 사실 비례대표들이 있어요. 아하. 청주시의회 같은 경우 정의당의 이현주 의원이 이현주 비례대표로 돼서 오셨었죠. 소수자 대변하고 쏠쏠한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현재 충북도의회는 거대 정당이 다 독식하고 그것도 한 당이 다 독식하고 있어요. 아하. 거의 90%를 가지고 한 80-90%를 한 당이 독식하고 있는데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충북도의회가 되기를 좀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끝내기 한판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 동네 누가 도의원 후보로 나오는지 알아서 대단히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 솔직하시네요. 뭐 그걸로 전 뭐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대표님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판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이런 정보들이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리얼톡 한판!